그 의지가 드러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아주 역사적인 이적을 했습니다. 오늘은 메시가 파리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Let's get it. 자, 메시가 파리에서 연봉 477억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뭐 사이닝 보너스니 추상권 계약이니 하면 872억 원 정도를 받을 거라고 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초당 2,765원을 버는 거예요. 메시 방금 14,000원 벌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해도 한 선수한테 연봉만 872억 원? 너무 심하지 않아? 우리 같은 서민들 마음은 생각을 안 해주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리치게 않습니다. 왜냐? 메시의 존재 자체가 더 많은, 아니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이죠. 자, 그 얘기를 하려면 바르셀로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8월이었죠. 메시가 바르셀로나 구단 측에 팩스를 보냈어요. 저 이제 떠나고 싶습니다. 자, 요런 뉴스가 전 세계에 전달이 되자마자 바르셀로나 안 그래도 돈 없는데 돈줄이 딱딱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축구팀의 수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계권료, 매치데이 수익, 스폰서십. 이 중에 스폰서십,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건데 바르셀로나 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라쿠텐 아시죠? 바르셀로나 가슴팍에 있는 거, 일본의 온라인 커머스 회사인데요. 2017년부터 4년간 계약을 맺었어요. 연간 751억 원을 바르셀로나한테 줍니다. 요거 다는 대가로. 자, 근데 2017년에 4년 계약이니까 작년에 끝났잖아요. 근데 라쿠텐이 장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딱 1년만 계약을 연장합니다. 왜? 메시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스폰서 규모도 400억 원 정도로 확 줄어요. 그리고 슬리브 스폰서 베코라는 회사도 2014년부터 바르셀로나를 후원했는데 최근에 딱 1년만 계약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스폰 금액도 50%가 떨어졌어요. 이게 다 메시의 불안한 거취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메시가 바르셀로나라는 구단의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바르셀로나는 스폰서들한테 두 가지 계약 방식을 제안을 한대요. 하나는 메시 얼굴이 들어가는 광고, 다른 하나는 안 들어가는 광고. 근데 메시 얼굴이 나오는 광고가 최대 50%가 비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메시의 존재 자체가 바르셀로나의 매치데이 수익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어요.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에 오는 관광객 그 중에 10% 정도가 메시 때문에 오는 거래요. 메시 때문에 바르셀로나 가서 거기 뭐 람블라스 거리 구경도 하고 바르셀로네타 해변에 거기 클럽도 가고, 물론 저는 거기 클럽은 안 갔지만.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연간 유니폼 판매 수익이 819억 원인데 티셔츠 10개 중에 8개가 메시 거랍니다. 자, 어찌됐든 1920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전 세계 축구 클럽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 구단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익의 20%에서 30%를 차지했던 메시가 파리로 갔으니 이제 바르셀로나 어떡할까? 자, 반면에 메시를 얻게 된 파리는 싱글벙글이죠. 자, 2018년에 파리가 마크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을 스폰서십 책임자로 스카우트를 해옵니다. 근데 이분이 NBA 마케팅 부사장, NFL 커머셜 디렉터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판에서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메시 영입을 앞두고 계산기 두드려 봤대요. 그리고 회장한테 딱 얘기한 거지. 뭐 보니까 메시한테 엄청 줘도 메시의 존재 자체 때문에 우리 구단에 오는 이 상업적 이익이 훨씬 클 거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영입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일례로 이번에 메시 영입하자마자 파리 생제르맹 유튜브 구독자, 인스타 팔로워 수 대폭발, 이런 숫자들이 늘어난다는 건 잠재 고객들에게 파리의 유니폼을 더 많이 노출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글로벌 브랜드들이 스폰을 문의하겠죠. 거기 가슴팍 얼마예요? 소매는, 허리는, 옆구리는? 안 그래도 메시가 오자마자 저기 남미의 아주 큰 베팅 사이트랑 이미 파리랑 스폰 계약 논의를 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메시가 파리에 오니까 매치데이 수익 어떻게 됩니까? 나 같아도 파리 가서 메시 보고 에펠탑 한번 보고, 또 앞에 거기 또 마카롱 맛있는 거 팔거든요. 자, 아무튼 파리 가서 메시 축구하는 거 보고 저 같은 사람들은 유니폼 하나 사죠? 안 그래도 메시 오피셜 뜨자마자 24시간 만에 메시 유니폼이 83만 장이 팔렸대요. 하루 만에 1200원 봉. 참고로 유럽 축구에서는 저희 같은 팬들을 훨씬 좋아한답니다. 뭔 얘기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 가요? 축구 봐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딱 한 번 가는 거고 유니폼을 산다고, 굿즈 같은 것도 사고 막. 그러니까 클럽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파리의 원주민, 시즌권 가신 분들은 맨날 축구 보러 가긴 하지만 맨날 뭐 유니폼을 사진 않잖아요. 그죠?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그래서 유럽의 축구 구단들이 글로벌 브랜드가 되고 싶어 하는 건데 요
얘기는 좀 이따가. 자, 메시가 파리로 오면서 파리가 얻는 뜻밖의 소득이 또 있습니다. 음바페가 또 요즘에 레알로 엄청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음바페도 솔직히 메시랑 뛰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리 구단 입장에서는 메시의 존재 덕분에 음바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큰 가치예요, 그죠? 자, 그리고 메시의 영입이 파리 생제르맹에게 다른 어떤 구단도 아니고 파리 생제르맹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뭐냐, 파리가 몇 년 전부터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큰 그림이라 하면 바로 글로벌 브랜드. 자, 물론 파리의 뒤에는 카타르의 오일머니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카타르의 국왕이 파리 생제르맹의 구단주예요. 이게 뭐냐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어떤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이 유럽 축구에게 돈을 부어서 카타르의 위험을 드높이는 그런 작업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 구단 자체는 어떻습니까? 구단주는 언제든지 구단을 팔고 도망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 이 구단 사람들은 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오일머니 좋긴 좋은데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구단주가 우리 구단 팔고 딴 데 가면 어떡해? 그럼 우리 망하는 거네? 실제로 말라가가 그랬죠? 돈 많은 구단주가 말라가에 투자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삔또가 상해서 축구에 관심이 없어졌어. 그래서 말라가가 망했죠. 그러다 보니까 파리의 이 성골 관계자들, 이 성골 경영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너무 외부 돈에 의지하면 안 되겠다. 우리 팀 자체가 글로벌 브랜드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의지가 드러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에어 조단이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나이키의 스폰을 받는 다른 축구팀들은 그냥 나이키입니다. 근데 파리만 에어 조던이 박혀 있어요. 재밌죠? 자, 에어 조던이 뭡니까? 마이클 조던이 점프하는 모습을 박은 나이키의 하위 브랜드죠. 이게 조던이니까 당연히 농구하고 아주 강력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팝 시장, 특히 힙합, 그리고 패션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참 재밌어요. 조던은 은퇴한 지가 한참인데 에어 조던은 여전히 핫합니다. 뭐 리셀가 장난 아니라며. 오죽하면 나이키 안에 있는 이 에어 조던이 언더아머 전체랑 비빈대요. 자, 무튼 파리는 에어 조던과 굉장히 여러 가지 콜라보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축구 유니폼만 파는 게 아니라 뭐 모자, 티셔츠, 바지, 양말, 신발, 뭐 액세서리 전부 다. 그러니까 파리는 에어 조던과 콜라보를 하면서 우리가 에어 조던 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스트릿 감성, 힙한 패션, 뭔가 그 먹어주는 약간 애플 같은 느낌, 뭔지 알죠? 한마디로 파리 생제르맹 자체가 굉장히 힙한 브랜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글로벌로다가. 이게 워낙에 파리 하면 또 패션이잖아요. 또 파리 생제르맹 홈구장에 리안나, 제이지, 비욘세 이런 분들 오면은 사진 엄청 찍어가지고 막 인터넷에 다 뿌려. 이게 뭐예요? 파리 홈구장이 힙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NBA의 탑스타들 스테판 카레, 케빈 듀란트 이런 선수들을 파리 생제르맹으로 또 초청을 합니다. 사진 엄청 찍어 막 뿌려. 그러면 또 미국 시장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인지도가 올라가겠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파리의 이 유니폼이 매출이 470%가 늘었다고 합니다. 에어 조단하고 콜라보를 하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파리가 중국 시장을 노린다고 해요. 왜냐면 중국이 또 농구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에어 조던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리도 에어 조던에 슬쩍 묻어가지고 중국 시장에서의 파리 인지도를 높인다. 그리고 중국 축구 팬들을 파리 생제르맹 팬으로 끌어들인다. 이게 글로벌 브랜드죠. 자, 이렇게 몇 년 전부터 파리가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데 거기다 또 메시까지 왔네요. 물론 메시가 자기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그렇게 열심인 선수는 아닙니다. 호날두는 이제 본인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잖아요. 속옷도 팔고 향수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메시는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 축구밖에 모르는. 메시는 광고 촬영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뭐 네이마르는 광고 촬영도 좋아하고 뭐 스폰도 안 가리고 다 봤는데요. 물론 메시가 약간 그렇게 수더분한 성격이지만 전 세계에 메시 모르는 분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티베트 히말라야 꼭대기의 승려분들도 메시는 알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메시라는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를 지향하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게 스르르르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비벼. 그러니까 뭐 메시한테 872억 원 더 줘야 돼요. 더 주고 가다가 좀 떨어지면 놔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결론: 돈이 돈을 만든다. 씨.